네, 남양주시의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신설이 경기도 교육청 학교 설립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문을 열려면 얼마나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네, 남양주가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라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꼭 근처 학교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역에 학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예정되어 있던 고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 설립 심의를 통과했고요. 이후 절차로는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 심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매번 여기까지는 통과했다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좌초되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 있게 되어서 마침 또 지금 고등학교가 그 사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내에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로 지금 고등학교 신설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교 목표는 27년 3월로 추진 중이고 그 사이에 남양주 지역의 고교 평준화 논의가 확산되면 저는 지역 고등학교로 지역의 아이들이 다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으로 올해 내 지금 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네, 다산신도시 개발 이익금의 지역 환원 문제도 시급한 현안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수영장 시설들이 들어간 복합 커뮤니티 사업, 그리고 중앙선 복개공원 조성, 그리고 미금로 확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모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개발 이익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복합 커뮤니티 사업은 연내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중앙선 복개공사는 올 여름에 이미 착공했습니다. 복개가 완료되면 그 위에 어떤 공원을 조성할지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볼 계획입니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미금로 확장의 경우 국토부에서 계속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일부 기조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 임기 내에 적어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왕숙 신도시 사업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착공 전에 광역교통계획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왕숙 신도시 주민들은 다산 신도시 주민들이 겪었던 이 교통 지옥을 덜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2017년, 18년 이쯤에 들어오셨는데요. 이미 만으로 5년이 지났음에도 신도시 발표 당시 약속했던 광역교통 대책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8호선의 경우 내년이야 개통되고요. 심지어 갈매 IC의 경우 돈만 260억을 엄한 구리시에 넘기고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거든요. 저는 교통은 그 자체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몇 시간씩 쓰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씩만 줄어들어도 아침에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고 출근하시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기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주거만 공급하던 시대를 지나서 그 주거지에서의 삶을 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6차선 수석대교 원안이나 9호선 등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속도를 내서 왕숙신도시 입주에 맞춰서 완공되었으면 합니다. 네, 2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28살에 당선이 됐는데요. 저는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하게 열심히 해라, 잘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 문법에 균열을 내고 변화를 만들어 보라는 전 도발적인 기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이 전 제 어깨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년 차인 지금부터는 모든 회기 때마다 제가 반대하는 안건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소수라도 반대하는 도민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 뜻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면 전 저라도 적지만 간절하고 또 필요한 그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소수라는 이유로 그리고 회의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이유로 생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그렇게 귀찮고 복잡한 일들을 애써 견뎌내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의회 운영 또한 그렇고 저는 묵묵히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보려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덕담과 함께 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삶의 터전인 가게에서 쫓겨날 뻔한 소상공인들과 연대했고요. 일터에서 밀려난 쌍용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지켰고 총여학생회 정책국장과 반성차별 모임 활동가로 여성과 소수자들과 연대했고 학교 건물의 승강기 폐쇄로 수강 선택이 제한된 장애인 학우들과 함께한 저희 이야기들을 듣고 저희 다산동 양정동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과 기대에 본받는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전하고 평등한 추석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